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와 저는 아무 사이도 아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는 학생이기에 아주머니를 지켜드릴 힘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주인 아주머니와 연결고리만 만든다면 괜찮을 텐데 현재로서는 그것도 무리였죠. 이제는 주인 아주머니와 영연 풀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저는 주인 아주머니께 저는 고개를 끄벅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아주머니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죠. 갑자기 대체 왜요?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이만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벅 숙이며 말했죠. 저는 대학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월세는 생각보다 훨씬 상행적이더군요. 그래서 그나마 싼 곳을 택해서 온 곳이 이곳이었죠. 문제는 여기에 월세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그간 저에게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감사의 인사만큼은 드리고 싶었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뒤를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제 손목에 감촉이 느껴지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주인 아주머니가 제 손목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우매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있어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분명히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 있으리나요? 저 더 이상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제대로 못 들으신 것 같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의 주인 아주머니는 증직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저를 빤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상당히 오묘했죠.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큰 결심을 하신 듯 심호흡을 크게 내쉬고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네?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라니요. 도저히 아주머니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 좋게 봐서 특별히 하는 말이니까 그냥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아요. 아침밤이 함께 남거든요. 정말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아주머니의 집에 들어오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의아함을 넘어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와 얼굴은 본 지 거의 반년 남짓되었다고 한들 오며가며 인사만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주인 아주머니가 어떤 분인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인 아저씨께서는 상당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의 집에 들어갔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무서웠죠.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여 거절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수준이던 돈이 너무 없었습니다. 결국 돈이 없던 저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신세 좀 지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더니 바로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솔직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선택지는 없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집은 엄청나게 난장판이었죠. 곳곳에 물건들이 깨져 있었고 박살난 접시들이 잔뜩 있었죠. 앞으로 이곳에서 살게 되어야 한다니 솔직히 많이 무서웠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들어와서 저를 보고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주인 아저씨께서는 보이지 않아서 제가 주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는 어디 계세요? 아무리 무섭더라도 인사드리는 게 먼저이니 말이죠. 그의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양반은 지금 어디 나가서 아마 내일 들어올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표정이 상당히 오묘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이 집에 지금 저희 둘밖에 없다는 건데 그때 드는 감정이 상당히 오묘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씩 웃으시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이내 피식 웃으시면서 저쪽을 가리키시더라고요. 저쪽 방 쓰면 돼.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갔죠. 생각보다 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주인 아저씨께서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시는 모양인데 만약 제가 여기 들어와서 주인 아주머니와 단둘이 같이 살고 있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너무 무서웠습니다. 왜? 주인 아저씨가 무섭니? 솔직히 너무 무섭다고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주인 아주머니 앞에서 엿보이기 싫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는 이해가 안 갔지만요. 아니요, 전혀요. 그의 주인 아주머니는 피식 웃으시더니 이내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침대에 누웠죠. 솔직히 첫날 밤에는 전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야 아예 생판남의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푹 자겠습니까? 불안해서라도 자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만약에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들어오면 대처를 해야 되니 말이죠. 그렇게 불안감과 온갖 잡생각들로 든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제 불안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너무 피곤해서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이제 학교를 가려는데 너무 배고 고프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었죠. 저는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만 잔뜩 있더라고요. 이걸로는 제대로 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었죠. 그냥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1개로 대충 밥을 때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뭐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저에게는 익숙해졌으니 말이죠. 그래도 조금 서러운 건 어쩔 수 없었죠. 그렇게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데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마 주인 아주머니께서 요리를 중인 모양이셨습니다. 아마 주인 아저씨께서 오늘 돌아오신다고 했으니 요리를 하고 계신 모양이었겠죠. 주인 아저씨는 아주머니께 손찌검까지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지극정성이신 것 같았죠. 부엌에 차려진 반찬을 보니 정말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에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죠. 주인 아저씨 좋겠다. 그의 아주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차 싶었죠. 제 속마음이 갑자기 밖으로 튀어나왔으니 말입니다. 그에 제가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맨날 이런 밥 드시고 살 텐데 부러워서요. 내가 그 양반을 위해 이렇게 차린다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너를 위해서 차린 거지. 내가 그 양반을 위해서 이렇게 왜 차리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자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테이블 의자를 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앉아서 먹고 가. 그간 돈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지? 맛있게 먹고 힘내서 공부해.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볼을 꼬집어 보니 현실이 맞더군요.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니 정말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 어디 식당 차려도 잘 될 만큼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맛있게 먹고 아주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잠깐만. 저를 불러 세우셨죠? 저는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제 앞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정말 엎어지면 곧 닿을 거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인 아주머니의 향기로운 채취가 제 코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향기로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보던 피식 웃으시더니 제 어깨를 두드려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 화이팅. 그에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나왔죠.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면서 학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있으면 중간고사이거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보통 집중이 되지 않았죠. 제 머릿속은 주인 아주머니로 가득 찼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하신 거나 보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밥을 먹으며 여자인 친구에게 물어봤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냐고. 그러자 그녀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말하더라고요. 또 사망보험금이 그 아주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뭐? 왜 그런 거 있잖아. 같이 살면서 조금씩 중금속 타서 몸에 쌓이게 해서 죽게 만들어서 사망보험금 타게 하고 그런 거.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그 녀석도 이내 그러더군요. 당연히 장난이지. 근데 내가 보기엔 그 아주머니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니 생각해봐. 그게 아니면 갑자기 왜 공짜로 자기 집에 살게 해주겠어. 게다가 오직도 한 명을 위해 그렇게 진수성찬까지 차려주면서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이미 남편분이 있으신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다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번에도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마 주인 아저씨를 위해 차려주시는 거겠죠. 저는 밤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과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원래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다른 생각 때문에 집중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녁을 먹지 않아서 그런지 배가 너무 고파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냥 대충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며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차려놨으니 같이 먹자. 네? 정말 깜짝 놀랐죠. 이번에도 엄청난 진수성찬이었는데 그걸 저를 위해서 차렸다니요. 아니 더 정확하게는 주인 아주머니와 저 단 둘이 먹기 위해서요. 아니 그보다 걱정되었습니다. 단 둘이 먹다가 갑자기 주인 아저씨라도 찾아오시게 되면 그게 너무 걱정되어서 말했습니다. 주인 아저씨께서 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 양반 오늘 급한 일 생겨서 못 온대.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후회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저는 주인 아주머니를 봤죠. 정말 바라는 거 없는 순수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부엌에 차려진 음식은 지나치기에는 너무 먹음직스러웠죠. 컵라면만 너무 먹어서 사실 컵라면만 보면 구역질 나올 지경이었거든요. 게다가 아침에 맛본 아주머니의 솜씨에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염치 없지만 잘 먹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식탁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주머니의 수저는 움직이시지 않더라고요. 앞을 바라보니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르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여자 동디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주인 아주머니를 보니 혹시나 싶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이미 임자가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는 밤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께서 대체 저에게 왜 이러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셔서 이 기이한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무서웠습니다. 그야 지금 주인 아주머니와 제가 같이 사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저는 이곳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 수중에 돈이 없었으니 말이죠. 저는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침에 나갈 때면 주인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고 집에 와서는 주인 아주머니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었죠. 그것도 주인 아저씨 없이 단 둘이 말입니다. 너무 의아했죠. 돈도 전혀 내지 않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진수성찬을 차려주시는 이유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어볼 생각은 하지 못했죠. 괜히 그 말을 불쾌하게 들으셔서 이곳에서 쫓겨나면 저는 정말 곤란하니 말이죠. 저는 우선은 중간고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당장 며칠 뒤가 중간고사였으니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집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의 학과방에서 공부하다가 눈이 자동으로 감겨서 잠에 들고 눈 뜨면 다시 공부하는 나날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점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적 장학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희 학과에서 1등을 해야만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반드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못 받는다면 저는 이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딱히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제 인생은 비극으로 전철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고통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틸 수 있었죠. 저는 이 학교를 졸업해서 일타 강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위해서 일부러 국어 교육과를 선택했고 말이죠. 이 과정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딱히 고통스럽지도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제 모든 걸 쏟아부은 중간고사가 끝났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했어. 그간 중간고사 치느라고 많이 힘들었지? 보양식 준비했어.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삼계탕을 차려주셨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말해봐. 도대체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돈도 안 내고 그냥 얹혀 사는데 식비도 안 내고 말이에요.
그의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청각인데 이상형이라서? 정말 화들짝 놀랐죠. 저는 한참 동안이나 주인 아주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이내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난이야, 장난.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그걸 모르시는지 능청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험은 잘 봤지? 당연하죠. 제 유일한 재능이라고는 공부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잘해야죠. 그거밖에 제가 살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뭐 청각이 아는 거 보면 잘하긴 할 것 같아. 피식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저는 아주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웃는 모습이 정말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봤던 여자 중에서 웃는 모습이 가장 예뻤습니다. 제 또래인 20대들이랑 비교해도 말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대자보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자 제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1등이었어야 했는데 2등이더라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건지 싶어 자세히 알아보니 학교 측에서 우리로 인해서 제가 2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학금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사실 1등인지 2등인지는 크게 중요치 않았죠. 저에게 중요한 것은 장학금이었으니까요. 그러자 과 사무실에서 그러더라고요. 성적 장학금은 과에서 1등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라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던 학과 사무실도 나중에는 그래봤자 네가 뭐 어쩔 수 있는지라고 하며 패째라는 마인드로 나오더라고요. 만약 제가 돈이 많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소송을 냈을 텐데 저에게 그럴 돈은 없었죠. 저는 그저 힘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주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밥 차려놨으니 먹고 들어가. 죄송합니다.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죠.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하염없이 울었죠. 정말 너무 좌절스러웠습니다. 겨우 등록금 때문에 제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쪽을 보니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더니 한급히 제 옆에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죠. 갑자기 왜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때 그녀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죠. 정말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